네, 정치화 시간입니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워낙 현안이 많아가지고 여쭤볼 게 많습니다만 예.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의원님은 상임위가 국방이죠. 국방위하고 정보위. 정보위도 지금 겸하고 계시고. 그럼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청와대 인사가 어제 발표가 됐어요. 예.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안보실 1차장으로 김태효 교수가 지금 내정이 됐는데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분 관련해서 좀 기사들이 좀 있는데 비판 기사들이 제가 체크해 보니까 좀 팩트 왜곡이 많아요. 그래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북한에서 이제 돈봉투 회담하는데 돈봉투를 가져왔는데 북한 측이 그거를 집어 던졌다. 그건 다 공개됐던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주장을 한 건데 그러니까 북한 말을 왜 우리가 신뢰하냐는 거죠. 아, 그럼 북한이 지금 날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확인 아니 좀 제가 더 자세히. 그 회담 참석자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북경에서 이제 비공개 회담을 했는데 그 회담에서는 천안함 사과 문제가 거론이 됐대요. 그래서 북한이 천안함 사과문을 가져왔답니다. 아, 사과문을 갖고 왔다고? 네, 초안을 사과문 초안을 가져와서 예. 이제 우리 측에서는 이거 좀 바꿔라. 아, 문안 조정. 문안 조정.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제 일각에서는 천안함이 조작이다. 북한이 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게 이 북한이 한 일이다. 북한의 소행이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북한이 사과문을 가져왔다니. 그건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이게 MB 이게 별로 부각이 안 되는데 네. MB 회계록에도 나와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측은 조금 더 선명하게 해라 해서 이제 주문을 했겠죠. 뭐 그러다가 이제 결렬이 됐어요. 잘 안 된 이야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 돈봉투를 북한이 먼저 회담하자고 쫄랐다고 그러고요. 북한이? 예. 가끔 북한이 그럴 때가 있어요. 북한 내부의 문제로 자기들이 먼저 회담하자고 예.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제의할 때가 있거든요. 이 당시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봉투라고 하는 돈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꺼낸 적도 없고 돈봉투를 북한이 사과한다는데 무슨 돈봉투를 아무튼 가져와.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임태희 비서실장이 이제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그러니까 추진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되고 김태호 이제 기획관이 나서 가지고 북경에서 만났는데 이때 돈봉투가 나왔다. 그때 이제 북한한테 돈이 과거에 전달될 때는 다 뭐 홍콩에 있는 계좌나 계좌 통해서 가지. 그렇게 뭐 봉투 얼마 들어간다고 거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근데 전 김태호 이제 1차장은 뭐 청문회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떻게 좀 뭐 이야기가 될지 좀 확인 좀 해보고요. 그러면 김태호 그 1차장이 했던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유대 개입 문제나 군수 지원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자유대 개입은 제가 뭐 직접 여쭤보니까 자기 논문에 일본 군대는 일본 자유대는 한반도 영해 영공 영토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명확히 한 내용이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칼럼에 이 얘기가 있다는 거죠. 칼럼에. 아니 논문을 기초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거는 만약에 한반도에 이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미군을 지원하는 건 더 강화될 것이다. 그 부분이 나온대요. 근데 이제 그건 미군 지원 강화지 뭐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고 이런 거랑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다음에 오늘 나온 게 이제 그 지소미아를 넘어서 군수 지원 협정 그 지원까지 가야 된다는 부분 어떻게 봐야 돼? 군수 지원 협정도 자기가 과거에는 이제 학술적으로는 10년, 20년 전쯤에 뭐 거론한 적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고. 이게 칼럼이 2017년 칼럼. 그러니까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아무튼 본인은 그 추진 안 한다. 네, 안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명확히 해드려야. 네, 추진 안 한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검찰 수사권 분리 관련 현안으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어제 의원님이 토론회 주최하셨어요? 예, 자꾸 그 위원이라는 주장이 있고 그 대검에서도 위원이라고 했고 대법원 그 법원행정처에서도 위원 소지가 있다고 국회에 증언을 한 게 있어요. 이게 좀 논란거리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뭐가 위원이냐, 왜 위원이냐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좀 설득력이 있는 부분 한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영장, 그러니까 검수완박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거는 위원이라는 건데 왜냐하면 헌법에 영장 청구권이 있는데
영장 청구하려면 영장에 써야 될 내용이 있고 수사가 전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해석의 범위더라고요. 논란의 초점은.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을 부여했다면 수사의 주체로 그러니까 검사를 뭔가 설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주장이 수사의 있고. 주재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검사도. 그리고 이제 근데 그거는 되게 넓게 해석한 경우고 영장 청구권만 부여한 것이다라고 하는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게 그래서 공수처가 설립이 될 때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미 헌재에서 이거는 판단이 내려진 거잖아. 이 공수처 때. 예. 근데 아무튼 그거는 뭐 양측 주장이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고 또 제가 볼 때 명확한 거는 뭐냐면 고발인의 이의 신청을 못하게 한 부분이 있어요. 네, 경찰이 수사 종결을 했을 때 네네. 고소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고발인은 못하게 주로 이제 고발이라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삼자가 대신해 주는 것, 예, 대신에 그렇죠. 뭐 변호사가 해주는 것도 특히 약자, 장애인, 노인 뭐 이런 이제 그런 경우는 명백한 평등권 위배죠. 누구는 이의 신청 가능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건 내가 볼 때 명백한 위헌이 되겠더라고요. 요 조항만은.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로 정치적 측면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예.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공포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는 이유는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집행을 안 하잖아요. 예. 윤석열 정부가 집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포권이나 거부권은 그 집행하는 행정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 그 원칙이 개념이.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는 거부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자기가 행정부가 아니니까 이제 그 떠나가시기 때문에 상정을 안 하시는 게 좋다. 국무회의에.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집행하는 부처기 때문에 공포 또는 거부하는 것이라서 예. 윤석열 정부한테 맡기는 게 타당하고 그래서 좀 빠지셨으면. 저번에 한번 제가 이거 여쭤봤을 때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너무 괴롭힌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본인 생각이 그쪽과 가까우시구나. 손석희 JTBC 제가 좀 문재인 대통령 뭐 마음속에 안 들어가서 그분 생각을 잘 몰랐는데 좀 아무튼 기존에 이제 친문이라고 하는 팬클럽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생각이랑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랑 별 차이가 없구나. 괴롭히는 건 아니다. 뭐 그렇게 괴롭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 생각이 그런데요. 뭐. 국민투표 카드는 이게 성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꺼낸 카드예요. 저희들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큰 솔직하시네요. 근데 왜 꺼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들 다수가 피해를 입고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취지가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어쨌든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개정안을 저희들이 발의해 놨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워요. 아니 잠깐 그러니까 새길로 빠지면 이게 지금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했는 게 2014년인가 그렇다면서요. 아니 도대체 국회 뭐 하고 이렇게 아직도 이거 안 고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국회가 반성을 하고 집단적으로 반성문을 내야 돼요. 특히 국회의장이.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에서 뭐라 고치라고 한 것은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장이 각 상임위에 이건 이쪽 상임위 소관이니까 뭐 바꿔라. 예를 들어 이제 저는 이제 정보위 간사고 국방이니까 헌법 불합치 난 거는 제가 챙겨서 해요. 우리 상임위 소관은. 그래서 법 개정안 바로 발의하고 뭐 그래도 늦으면 1년 이상 걸리거든요. 발의하고 뭐 심의하고. 근데 이 기능이 명확치 않다. 그러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공중에 붕 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8년간 아무도 손을 안 댄 거죠. 그래서 저는 국회법을 바꾸든지 해서 국회의장의 임무 중에 헌법 불합치된 건 즉각 상임위에 회부한다든지.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사실.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실무자들이 안 챙기면 모른다니까요. 지나간 기사. 정말 이건 너무 구멍이 큰 거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현상인데. 이건 아무튼 국회가 국민들한테 반성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민주당도 이번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올라가면 바로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는 거고. 시간적으로 쉽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또 08년은 보름 전이니까. 그러면 어떤 그 국민카드권 이거 카드는 아무래도 여론전 일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어쨌든 뭐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알리는 차원에서
일각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 앞으로도? 국민투표 하자. 그런데 이제 국민투표 자체도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개헌 그렇죠. 같으면 그 개헌법에 네. 이제 국민투표 통해서 하면은 이제 헌법을 바꾸게 돼 있는데 국민투표법 자체는 도구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애매해요. 아, 그러니까 설령 거기서 뭐 찬성이 나오든 반대가 나오든지 바로 그 순간에 법적 구속력을 아니, 갖는 거 민주당이 우리는 뭐 그 그냥 참고하겠다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론적 압박은 크게 되겠죠. 형식 논리상으로도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가 돼서 공포까지 맞춰버리면 국민투표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걸 다시 없던 이유를 빽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건을 그렇게 올리는 겁니까? 국민투표가 만약에 실시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그러니까. 상권 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뭐 이렇든 저렇든 법적인 뭐 강제력도 없고. 예.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위헌 심판을 먼저 해보는 거다. 국민투표 논하기 전에. 일단 제일 이제 원게 가처분 신청했잖아요, 당에서. 그렇죠. 헌재. 예. 이게 근데 이제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빨리 나올 때도 있고 늦게 나올 때도 있고 그건 또 헌법재판소 마음이라 가지고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근데 그 당 차원에서는 사개특위에 참여를 안 한다고 결정이 된 거죠. 그건 뭐 계속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뭐 중수처 만드는 거 소극적이잖아요. 그렇게 읽으세요? 네, 왜냐하면 저 한동훈 만약에 내정자가 장관이 되면 한동훈 밑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어정쩡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켜보는 입장에서 국민의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민주당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중재안에 합의를 했다가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재논의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이 났잖아요. 예. 그런데 심야에서 법사위 통과될 때 또 원내대표 법사위 간사가 들어가서 문구 조정했잖아. 민주당하고 같이. 근데 또 그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재안은 파기된 걸로 이해한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련의 움직임을. 스타일 많이 구기고 있죠. 저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파기라면 심야에 문구 조정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그 이제 원내 지도부는 이제 사과를 했잖아요. 오판했다고. 그거는 이제 정무적으로 오판했다 하는 이제 그쪽에 무게가 있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검수완박이 그대로 통과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좀 문제가 심각한 거는 최대한 막아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존재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지도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헷갈린다. 예, 솔직히 헷갈려요. 하나의 메시지만 강하게 내라.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고 우리는 지금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검수완박 전반적인 과정이 진행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봉쇄하려고 노력하고 국민들 에너지를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이게 지방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원래 지방선거에는 이제 우리가 중재안 합의를 안 했으면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머리가 아팠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중재안이 합의하는 바람에 뭐 우리 당도 지금 많이 좀 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좀 해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선명한 메시지를 당이 낼 필요가 있다. 간명하게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일전에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이제 그 입장을 말씀하신 바가 있었어요. 그때 뉴스도 엄청나게 됐는데 혹시 그 뒤에 이제 쭉 진행되면서 좀 약간 좀 문제가 좀 있겠다 싶은 분이 또 있습니까? 혹시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후보자들이 이게 이제 공익을 대변하는 자리잖아요. 장관이라는 게. 그럼 본인의 삶이 얼마나 공익을 대변하고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았는가. 너무 자기 이익만 챙기고 살아온 분들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긴 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김인철 후보자. 풀브라이트 장학금 같은 경우 집안 가족이 다 받았더라고요. 아빠, 엄마, 아들, 딸 4명이 다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건 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과하고 물론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자기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고 산 분이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공적인 자리에 자격이 있겠느냐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청문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의원님과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